처음부터 일직선을 잡아야 됩니다. 일직선 이유는 물의 흐름이 똑바르게, 확실한 건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끈을 쓰거나 홀켜지면 내 손해입니다. 꼭지가 깊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벌써 일소 피해가 가가지고 여기서 망가지고 있어요, 껍데기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다 잘라야 됩니다. 병균은 온산이 돼요. 복숭아나무를 보시다 보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을지 측지나 주지는 무조건 일직선이 돼야 된다는데, 그 전에 계시던 분들께서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서 이렇게 꼬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도장지가 나오고 이렇게 꼬부러진 데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나가는 놈은 나가고 튀어나오는 놈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명심해야 될 거는 저렇게 나무 보시다시피 수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끝으로는 간단했죠. 근데 끝으로 가기 전에 얘가 높아요. 여기서 이렇게 받아 올려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도장지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한 나무가 있다라면 다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보면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받을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일직선을 잡아야 됩니다. 일직선 이유는 물의 흐름이 똑바르게 이렇게 쭉 가게끔 해야 되는데, 얘는 오르락 내리락 그러다 보면 도장지도 많고 끝으로 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복숭아는 여기는 복숭아 좋아, 여기는 복숭아 안 좋아, 이렇게 되거든요. 명심해야 되니까 물의 흐름은 똑바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올해 가을에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지만, 적신 열심히 해보지만 분명히 여기가 이렇게 도장지 작년처럼 많이 나온 것들이 또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릴 밭이 있는데 볼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애초에 키울 때서부터 수평으로 유지해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양말끈이에요. 일반 타이로 해다 보니까 이런 걸 끈을 했다 보니까 홀켜져요. 그래서 마트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양말끈 하는 게 번거롭고 해다 그러면 얘는 쉽긴 해요. 케이블 타이긴 한데 이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고리를 대신해도 됩니다. 양말끈 같은 경우는 좀 끊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힘은 저 좋아요. 이게 두 겹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거 뭐 영농자재나 이런 데 가면 많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세요. 확실한 건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끈을 쓰거나 홀겨지면 내 손해입니다. 주위에 이거보다 더 좋은 자재가 있다면 알아보시고 구입해서 쓰세요. 이게 백천이라는 나무입니다. 백천이라는 나무인데, 백천이라는 게 원래가 스세가 세요. 이 복숭아는 여기 원주 기준으로 해서 8월 한 20일경, 한 4, 5일경 수확을 하는데, 이 나무는 보니까 처음에 수세가 이렇게 세지는 않았던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지를 보면 이렇게 좀 얇은 게 나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만생종은 얇은 게 좋아요. 얇은 것 중에서도 이렇게 멈춘 거 자세히 보시면 다 멈췄죠. 이게 멈춘 복숭아에서 이렇게 달면 됩니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생종은 뭐 이파리 30개, 중생종은 이파리 25개, 만생종은 이파리 20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오랫동안 탄수화물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20개만 해도 된다는데, 예를 들어 30개짜리를 만들게 되면요, 지수가 너무 세요. 낙과가 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가지에다 달아주세요. 그리고 만생종은 좀 아시다시피 꼭지가 깊어요. 꼭지가 깊다 보니까 결과지가 이렇게 굵어질 거 아니에요. 굵어지다 보면 꼭지가 깊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가지, 그리고 복숭아 눈이, 꽃눈이 좀 굵은 거, 튼실한 거, 촘촘한 거, 이런 거 위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숭아가 얇아 보이고 그리고 단가지로 보이지만 이런 게 정상적입니다. 이래야지 낙과가 덜 져요. 웬만하면 이렇게 두면 좋겠고요. 뭐 7월달 복숭아, 6월달 복숭아가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빨리 수확을 해야 되니까 센 가지에다 두는 게 맞긴 해요. 맞긴 한데, 당도로 본다면 너무 센 가지로 두지 말고 적당한 선, 30cm로 배웠는데 30cm보다 한 25cm 정도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 가을에 자르려면, 적심은 여름에 40cm, 그리고 가을에 자르려면 30c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30에서 25cm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길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지 형태는 이게 45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15도, 20도 정도로 위로 서 있는 형태가 이게 복숭아 닮은 이렇게 되고 눕혀지면서, 대신에 여기는 잎들이 전개가 잘 돼요. 그러다 보면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연구가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각도가 준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요런 거는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달다 보면 휘어지겠지만 요 정도 선이 제일 좋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가급적 이런 복숭아 가지 이런 위치에 있는 거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여기에다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면은 여기에 일소 방지를 위해서 남은 가지를 더 달라 그랬는데 이 나무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놔비뒀고 죽은 가지일 때 절대 이렇게 놔비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여기에 이런 것처럼 살아있는 중간중간 둬야 돼요. 주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여기 벌써 일소 피해가 가가지고 여기서 망가지고 있어요. 껍데기가 약간 꺾인 부분도 있지만 망가졌어요. 이걸 방해하려면 여기 있던 것들을 좀 남겨놨어야 돼요. 이것들 남겨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치워놓으니까 여기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절대 두지 마시고, 그나마 이거는 놔비둔 거는 뭐냐면 욕심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해를 가리려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얘도 도장지 엄청 나올 겁니다. 관리해야 되고요. 이렇게 죽은 가지 절대 이렇게 두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병균이 파고 일로 들어가요. 여기가. 이런 거 다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병균의 온산이에요. 다시 명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중간 가지를 둬야지 일소도 방지가 되고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올려놨어요. 그리고 각도가 살아있어요. 똑같은 연식이지만 여기는 그나마 일소 피해 자국이 전혀 없잖아요. 각도도 살아있고 위에 이렇게 이만큼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이걸 자르면 이만큼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다 잘라야 됩니다. 병균의 온산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없으니까 아마 일소 방지로 이렇게 둔 겁니다. 달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죠. 나중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나 제가 직접 봉지를 안 씌우니까, 근데 최종 효과를 해도 안 달 건데 그래도 일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둘 겁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될 거, 보시다시피 일소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군데군데 세우세요. 제가 농사 지면서부터는 가운데 이렇게 더 세워놨잖아요. 아직 전지전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